통풍은 퓨린의 대사산물인 요산이 몸에 과도하게 축적이 되면서 고요산 혈증이 생기고, 고요산 혈증이 오래되면서 요산 결정이 관절에 염증이나 통증을 일으켜서 발생하는 그런 질환을 말합니다. 통풍은 이제 보통은 엄지발가락에 중족지 관절에 이제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렇게 엄지발가락이나 발등, 발목, 무릎 같이 하체 쪽에 많이 생기는 편이고, 손가락 통풍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통풍이 오래돼서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한 경우, 통풍 덩어리들이 관절이나 여러 군데, 귓볼에도 생기고 아킬레스 건 쪽에도 생기고 발목에도 생기고 여러 군데 생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만성 결절성 통풍으로 진행한 경우에 손가락 통풍이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전에는 손가락 통풍은 많이는 생기지는 않는데 손가락 통증이 있을 때 손가락 통풍이 아닌가 해서 이제 내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검사를 해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재발성 류마티즘과 같은 질환인 경우가 많고, 실제 손가락 통풍인 경우는 드문 편입니다. 단순히 이제 관절 부위가 찌릿한 경우도 있고요. 이 경우에 이제 염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 염증이 심할 때는 관절이 많이 붓고 발적이 생기고 열감이 있고 통증이 심해지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성 결절성 통풍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도 통풍 덩어리들이 이제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이런 결절들이 터지면서 그 안에서 요산이 저절로 배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 다른 류마티스 질환은 아닌지를 이제 감별을 하게 되고, 또 관절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관절의 염증 정도와 통풍에 해당하는 소견이 있는지를 관찰을 하게 되고,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도 뼈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른 통풍과 마찬가지로 치료를 하게 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요산 저하제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요산 배출을 촉진시키는 그런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 식이 조절을 통해서 음주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고기, 붉은 고기류, 등푸른 생선류, 갑각류, 탄산음료 그런 음식들을 이제 줄이도록 설명을 드리고 있고, 또 체중 감량을 통해서 요산 수치를 좀 더 떨어뜨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통풍은 일단 대사성 질환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들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동맥경화 같은 만성 내과 질환들을 동반하거나 아니면은 내과 질환의 리스크를 올리기 때문에 단순히 통풍만 치료한다기보다는 이런 내과적 질환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통풍은 통증이 이렇게 극심하고 여러 관절보다는 이제 한 개의 관절을 침범하는 경우가 많고요.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관절을 한꺼번에 대칭적으로 침범한다는 점이 통풍과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지, 관절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는 병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이런 검사 기기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에 대해서 진단 경험과 다양한 치료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내과 질환에 대해서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의료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손가락 통풍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